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바로 2부 진행하겠습니다. 네, 2부 주제는 오늘은 이제 해피 뉴 이어. 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원래 이제 지난주에 원래 이 주제를 할 생각이었는데 예, 녹음이 하기로 했었던 분들이 빵꾸가 다 나서 네, 저 혼자 할 수는 없어서 네, 이번 주에 녹음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새해와 관련된 주제들이 워낙 많은데 오늘은 그냥 짧게 그런 거를 던져보면서 뭐 에피소드라든가 또 새해에 겪었었던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겨울방학도 있을 거고. 이번에도 혹시 계획 뭐 세우신 거 있으세요? 계획 없습니다. 골뱅님 혹시 있으세요? 뭐 있습니까? 저요? 네. 없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있나요? 새해 계획 있죠. 새해 계획은 있는데 뭐 새해를 그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어딜 가서 해를 봤다거나 뭐 네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나를 위한 뭐 그런 것들은 없이 그냥 새해가 왔구나 약간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특히 또 일요일이어서 그 느낌이 좀 덜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냥 종교 활동을 했고요. 저는 그냥 새해가 이때 보신각 타종 보러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못 갔어요. 저희 그날 저희 할아버지 제사. 그렇군요. 네. 집이 가까워서 항상 가셨었는데, 그렇죠. 네, 안타깝네요. 누가 그 무박 여행 그 뭐 정동진인지 뭐 일출 여행 같은 상품이 많이 나왔잖아요. 갈래?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추워서 안 갈 것 같은데. 추운 건 상관없는데 저는 사람이 너무 법적대는 걸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미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미어 터진 사람들하고 일출을 보는 것이 과연 나은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별로여서. 그럼 실제로 그런 데 가본 경험은 있으세요? 새해는 아니지만 새해 있어요. 저 예전에 대학교 때. 다들 그러시구나. 전 한 번도 그런 거 보러 정말요? 가본 적이 저는 새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31일이면 내일 1월 1일이니까 쉬는구나. 뭐 먹고 놀까 막 그런 생각했지. 해보고 우리 뭐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저는 그 산에 올라갔었거든요. 그 구청장님도 오시고 막 그러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1월 1일 날 그 음료도 그냥 무료로 주시고. 저도 행사 내용이 많은 건 봤어요. 저는 몰랐어요. 모르고 갔는데. 지역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네. 모르고 그냥 그 새해니까 일출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네. 그냥 산을 올라갔는데 그 지역 구청장님 오시고 거기 지역민들이 음료도 나눠주시고 뭐 따뜻한 티 같은 걸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 잔씩 하고 가시라고. 지역별로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저도 놀랐어요. 동네 뭐 짜지구리한 산도 다 맞아요. 그런 데서 맞아요. 제가 구청장 구청장과 함께 구청장과 함께 오시면 뭐 준다고. 높은 산은 구청장이 가기 힘드니까. 언덕으로. 그게 아니까요. 정상에서 오시던데. 근데 수고스러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군요. 근데 사람들 되게 많으셨어요. 오신 분들이 아침부터. 젊으신 분들도 있고, 뭐 어린 친구도 있고, 꼬맹이들도 있고. 뭐 엄마 손잡고 왔겠지만. 그 시간에는 달콤한 잠을 자야 되는데 달콤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맛있는 떡국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1월 1일은 겨울이기 때문에 해가 좀 빨리 이렇게 뜨진 않아요. 7시가 넘어서 뜨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뭐 이렇게 가는 데는 지장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올해 저는 떡국 안 먹었어요. 저 안 나이를 안 드셨습니까? 드셨네요. 그래서 구정에 먹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저는 떡국 이미 저도 안 먹었어요. 저 지난주부터 떡국을 먹었던 것 같은데. 떡국 먹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도 떡국을 먹고. 나이를 두번 드셨네요. 그런가요? 그냥 드시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카카오톡에 나이 택배 상자 이거 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많이. 뭐예요? 카카오톡으로 그걸 많이 주시던데요? 네, 뭐 한 살 더 먹어라. 여기 배달 택배 왔으니까 한 살 택배 더. 나이 한 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많이 받아서 많이 돌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해를 보는 추억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고등학교 수학여행인가?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경주로 가던 그런. 저도 경주. 그랬습니까? 네. 요새도 경주 가나요? 저 중학교 때 경주 갔어요. 저 고등학교 때 갔는데
좀 걸음을 늦게 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가 다 뜨고 나서 정상에 도착해서 또 딱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왔던 그 기억이 딱 한 번 나고요. 그 이후로는 뭐 해보러 간 적은 없었고 아무튼 올 새해가 이제 정유년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나가시는 말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병신년이 가니까 정유라가 왔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게 또 그 말이 또 맞아 들어가는 게 좀 신기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2017년 새해 관련해서 뭐 새로운 목표나 어떤 뭐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저 오늘 수영 등록하고 있어요. 수영이요? 네네. 워터파크가 아니고? 네네. 저 수영을 못해가지고. 저도 못합니다.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저는 작년 말부터 네. 어디서 한번 수영을 배워야지 했는데 마침 1월 1일도 됐고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네. 너무 또 이거를 질질 끌다 보면 이번 연도에 또 못 배우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당장 가서 저도 수영 못하는데. 집 주변에 사시나요? 아니 저 회사 근처에 삽니다. 네. 아침부터 수영을 하고서 회사 네네. 출근하나요? 7시 반이에요. 아침 오. 7시 반. 네. 수영할 기분이 들까요? 그냥 수영은 오전 수영이죠. 그런 건가요? 그렇죠. 어머님들과 신나게 제가 또 수영을 하고 아침에 어머님들과 아침에 어머님들이 네. 엄청 건강하세요. 저도 수영 배우려고 부지런하네. 중간에 하다가 못해가지고 저도 계속 수영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하지 않나요? 수영? 그런 거? 저는 오후 운동 타입이 아니고 오전 네네. 운동 타입을 해야지 규칙적으로 하는 타입이라서 새벽 운동을 오늘 잘 못 일어나요, 사실가. 저도요. 저 월요일부터 꿈만 걱정돼요, 제가. 저는 카페 일을 안 했으면 아마 네. 늦게 일어났을 겁니다. 정말 그 카페. 수영복도 샀거든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수영- 운동에 뛰어들게 하면 돼요. 수영모도 사고 수영하고. 그럼요, 수영복 사고. 혹시 최고급 디자인의 수경이 네. 제가 지금 컬러풀한 걸로 산 거예요? 컬러블 검은색인데 밀어. 뒤로 번쩍번쩍 이런. 밀어입니다. 네. 수영을 저도 배우고 싶긴 한데 이게 저는 생각만 하면 전 배우고 싶지 않아요. 추천이 잘 안 돼요. 네, 배우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아니, 그냥 튜브 타고 노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죽기 전에 한 번쯤 네, 뭔가 배우려고. 한번 배우세요. 물에 빠지면 아니, 커피도 배웠잖아요. 구해줄도 사람이 없어요. 구명조끼를 항상 갖고 다녀. 구명조끼를 항상 2구 대기려고. 안 돼요. 바다 낚시를 갔는데 한 몇 년 전에 갔는데 인천 쪽 바다 낚시가 있거든요. 그래봐야 이제 똥물 인천물에서 줬는데 생각 외로 재밌어요. 구명조끼를 안 주는 거예요. 원래 줘야 되는 게 의무인데 그냥 구명조끼를 빠지면 그냥 죽는다고요. 나오시겠네요. 그래서 계속 불안해가지고 왜 구명조끼 안 주지? 근데 이게 주는 게 법 아닌가? 계속 혼자 이게 막. 수영을 배우면 그럴 근데- 일이 없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같이 있는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다 달라는 얘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낚싯배 타면 이제 한 20여 명? 가족 단위도 오고 이제 아저씨들도 많이 이제 낚시를 하러 와요. 낚싯대도 다 빌려줘. 사실 그냥 빈몸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 뭐 고기 잡아갔을 때 이제 잡아가는 통만 아이스박스 같은 거 저 가져가면 제주도에서 되는데. 한번 해봤어요. 그랬습니까? 네. 전 인천에서 이제 아들과 와이프랑 생각 외로 많이 잡아가지고 너무 행복했는데 회도 거기 그 자리에서 먹고 또 장어를 바다장어 큰 거를 잡아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또 거먹고 막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그 장어를 죽이는 게 힘들더라고요. 너무 잔인해서. 근데 아무튼 자꾸 얘기가 빠졌는데 구명조끼를 이제 입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저씨들도 구명조끼 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데 혼자서만 계속 구명조끼 왜 안 줄까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배 뒤집어지면 나 다 죽는데 수영도 못하는데.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주변에 구명조끼가 어디 있나. 그래서 막 보면 이제 그런 낚싯배들 안에 보면 이렇게 앉아있는 방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서 빼꼼히 보니까 조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운전하시는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넌지시 조끼 안 주나요? 그러니까 원래 주는 건데 사람들이 다 귀찮아해서 그런 거라고. 필요하시면 입으시라고. 근데 저 다른 배엔 사람들 다 구명조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좀 이상하다. 왜 우리 배만 안 그런가? 아, 다음부터 이 배 이용하지 말아야지. 막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살짝 들었던 에피소드가 나왔고요. 완전 바다 수영하고 실내 수영하고는 많이 다르다고요? 바다 수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바다 수영을 안 뛰기 때문에. 뜨는 방법을 몰라서 네네. 아, 네. 수영복만. 다른 분들은 뭐 아직 뭐 하신 거 없나요? 네. 저 뭐, 네. 아무것도 없나요? 네, 직장 때려치고 옮기는 내용밖에 아, 없어요. 그것도 일이죠, 사실. 우리의 김 기사님은 자리를 구했는지. 네. 김 기사님 그만두셨나요? 아니요. 두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 이후로 지금 출연이 힘드셔서. 아, 네네. 살이 삐삐해지셨군요. 네네. 근데 여기서 원래 이번에도 같이 합류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네, 못할 것 같다고 얘기가 와서 꼭 다음에는 다 같이 모여서 좀 즐겁게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네네. 이제 뭐 우리가 신년 하면 뭐 새해 다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은 추억을 거슬러 가면 아무래도 이제 이 신년이 방학이랑 껴 있잖아요. 뭐 이제 지금은 직장인들이니까 이제 방학이라는 게 없어서 좀 잠깐 힘내요. 우리가 방학을 겪어본 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 방학 김 기사님이 가장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렇한데. 그럼 방학 겨울 방학에 껴 있는데 한번 신년과 관련된 뭐 에피소드라든가 뭐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혹시 뭐 있으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네. 생각이 안 나나요? 전이라서. 새해에는 뭘 했을까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는 사실 방학을 겨울방학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네, 서울 권역은 사실 잘 모르겠고 저도 지방로기 때문에 네네네. 지방은 야자를 시키잖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야자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야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에 나갔어야 됐어요. 아, 그러니까 방학이 없었어요 사실. 중학교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아닌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중학교 때는 없었어요. 제가 있었던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좀 자율제로 해서 저희 때가 각 반마다 뭐 그렇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주도하는 데가 있었고 그냥 아예 프리하게 뭐 알아서 하는 걸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저는 이제 뭐 야자나 이런 걸 의무적으로 했었던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부가 눈을 부릅뜨고 네.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그런데 아, 지방 같은 맞아요. 경우는 그러니까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이 거의 반강제이기 때문에 아. 안 하는 친구들은 정말 특수한 경우겠죠. 그러니까 뭐 예체능 계열이거나 아니면 그런가요? 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눈 밖에 나 그럼 과외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과외요? 네. 뭐 부모님한테 뭐 그런 증 이런 뭐 아, 네, 그런 걸 걸 받아오면 이제 뭐 학원 다니는 거 있잖아요, 학원. 그런 거는 진짜 저 때는 그래서 학교에 잡혀 있는 시간이 많아서 주말에 학원을 다니거나 주말에 밤까지 하진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좀 빡세게 시키는 학교여서 네. 토요일, 일요일도 다 나갔거든요. 근데 대신 주말이니까 밤까지는 아니고 6시까지 시켜주마 이래가지고. 아, 그럼 신년에도 그냥 그랬던 자율학습을 하는 그런. 10년은 근데 뭐 빨간 날이니까 나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학교 생활이 연속되다 그냥 휴일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쉬고 어차피 그 다음날 학교 가니까. 아니면 제가 모범생이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모험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뭐, 새해 다짐 이런 거는 뭐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 특히 또 설날과 관련된 뭐 떡국, 뭐 만두, 뭐 이런 거 먹으니까, 그냥 행복해 했었던, 또 이제 또 겨울방학에는 그, 겨울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방바닥 아랫목에서 시원한 귤을 까먹으며 그런 기억이 없나요? 맛있는 거 먹는 건 사실 구정 때가 많으니까 맞아요. 신년 느낌은 좀 안 나고 근데 이제 그거 기억나요. 갑자기 이제 2000년 밀레니엄 시작될 때는 가족들이랑 다 같이 생일 케이크 같은 거 저희 집은 잘 안 사서 이렇게 뭐
기념일 아니면 케이크 같은 거 먹는 집은 아닌데 그때 딱 사놓고 네.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촛불 하나 이게 켜놓고선 2000짜리 이렇게 숫자 써있는 가족끼리 촛불 불었던 기억은 나요.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네요. 아, 98년도 1월 달에 입대해서. 아, 네. 그렇습니까? 저 2000년도에 중학생이었던 거. 아, 그렇지. 갑자기 멀리 느껴지는 분이라. 그거는 좀 기억이 나고 새해는 근데 이제 새해 되면 그 생각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 그냥 좀 막연하게 하는 건데 올해는 유난히 좀 흐릿하게 보는 느낌을 근데 들었어요. 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전 작년까지만 해도 1월 1일 되면 뭔가 이게 정말 10년이다 이런 느낌도 있고 또 해가 지나갔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연도는 거의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연장선상에 약간 서 있는 느낌? 이번 주 사실 새해 첫 주잖아요. 네. 근데 17년이 됐구나라는 느낌이 사실상 많이 안 드는 굉장히 좀 네. 그리고 사실 특이한 경우? 2016년도 때는 뭔가 서류를 작성할 때도 16 쓰는 게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17년도는 그냥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17년도 저도 넘어갔다 그냥. 또 10년에 또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하면? 뭐 시무식 네, 네, 시무식 네. 이런 걸 하죠. 저는 시무식 하면 항상 맛있는 거 먹으러 갔던. 시무식으로 빅대. 시무식을 하는데 맛있는 걸 먹으러 가요? 아, 네. 네. 저는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 이제 초년생일 때 이제 기억이 났던 게 이제 제가 있었던 회사가 여의도에 있었어요. 물론 강남 쪽에도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시무식 때 63 그 스카이 라운지를 가서 배 터지게 랍스타를 먹었던 그 법인카드로 긁는다고 그러면서 실컷 먹으라고. 모여가지고. 네, 실컷 먹으라고. 네. 그런 추억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떡 줬어요. 떡 커팅 해가지고 요새 떡 주면 사람들 싫어하는데 그래서 안 먹었어요 저는. 그럼 그 떡 어디다 줬나요? 아니 먹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먹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백설기 크게 이렇게 기념떡처럼 네네, 맞아요, 좀 맞아요. 이렇게 막 A3 사이즈 2개 붙여놓고 막 크게 해가지고 시루떡, 네, 시루떡. 이렇게 위에 이제 사장님이야 이렇게 한번 자르고 네. 커팅식 한번 하시고 네.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그 파트별 분배를 해준 거죠. 팀이랑 뭐 본부 이렇게 분배를 해줬는데 저는 사람이 맛있다고 먹었는데 저는 그닥 배는 안 고파서 안 먹었어요. 뭐 그런 정도? 저희는 시무식 하면은 직원들이 쭉 일렬로 서고 돌아가면서 다 악수하고 예, 반갑습니다. 네. 그쪽 부서분이셨군요. 전화 목소리만 들었는데 네, 그런 거 했었어요 저희는. 그럼 올해도 하셨나요? 근데 저희는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요. 올해는 이제 화상으로 대체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안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이제 뭘 시국이 좀 어수선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좀 이제 시류가 어떤 분위기 같은 게 확실히 예전하고 많이 매년마다 분위기가 많이 사뭇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간소화되시는 네, 것 그래서 뭐 새해라고 사실 이렇게 뭐 업되는 것도 사실 없고 전에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좀 없다 보니까 뭐 흥청망청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잘 조성이 안 돼서 그래서 특히 연말 우리 솔직히 예전에는 크리스마스랑 연말이 좀 대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분위기들이 많이 좀 업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꽤 많았는데 요새는 사실 그런 것도 잘 없고 특히 이제 또 연초라고 해도 좀 분위기가 없고 또 좀 있으면 또 금방 이제 우리가 구정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설날인데 물론 사실 이 신정 구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언어 표현상으로는 잘못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설날을 이제 구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 이제 일본이 그 양력 위주의 설을 하다 보니까 일본 그 어떻게 보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의 전통 설날을 자기네들의 어떤 양력 설보다 좀 낮추기 위한 개념으로 이제 신정 구정이라고 이제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구정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냥 설날이라고 써야 된다. 예전에 이제 막 그랬던 걸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럼 설날과 관련된 그럼 얘기를 한번 또 해볼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군부 독재 시절 전두환 아저씨랑 이제 노태우 아저씨 또 이제 김영삼 아저씨 때 좀 약간 틀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군부 독재 시절 때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정과 구정을 좀 나눠서 쉬는데
좀 쉬는 날이 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게 노태우 정부 들어서서 아마 뭔가 신정을 좀 죽이고 이제 구정을 좀 살리는 그런 분위기로 됐다고 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신정 때 한 이틀, 뭐 구정 때 한 이틀, 뭐 이런 식으로 쉬다가 이제 이게 신정 뭐 하루 정도 쉬고 뭐 구정 때 한 3, 4일 쉬고 이제 이게 요 근래 와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전통 설날을 살려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그 문민정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설날 하면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케이블 TV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신문에 이제 올 설날에는 특집 방송 뭐 영화, 만화 이걸 막 이렇게 밑줄 쳐가며 이거 꼭 봐야 돼 아니면 비디오로 녹화해야 돼 뭐 이제 그런 재미랑 그리고 이제 또 그때만 해도 IMF가 오기 전이라 친지들이 용돈을 좀 많이 주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친지들이 오면 지금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때만 해도 용돈을 더 받아야 된다는 어떤 일념 하에 인사하러 가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제가 진짜 찾아가고. 네, 많이 가죠. 어르신들도 찾아가고. 네, 많이 갔죠. 그래서 그 설날만 지나거나 어떤 그런 명절만 지나면 좀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학교 가서 얘기도 하잖아요. 네, 뭐 네. 그런 얘기하고 또 사고 싶었었던 것들을 이제 그때 사서 좀 자랑스럽게 그건 어머니한테 뺏기잖아요. 아 근데 그 어릴 때였었고 네. 좀 중학생 정도만 돼도 어... 그걸 자기가 다 가지니까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은 뭐 설날과 관련된 뭐 에피소드들이 좀 있나요? 설날에 딱히 뭐 한다기보다는 항상 가족들하고 그래도 막 친척분들 다 오고 저희가 이제 큰 집이다 보니까 다 그럼 큰 집으로 오고 싶겠네요. 네, 저희 집, 네, 저희 할머니 집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1분 네. 정도 걸리는데 그쪽으로 다 오셨어요. 저희는 뭐 왜 설날 되면은 시골 내려간다 해서 기차 타고 네네. 뭐 고속도로에서 막 몇 시간씩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잘 공감. 저는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내려가고 싶은 거군요. 우리도 내려갑시다. 기차도 타고 싶고 휴게소도 들리고 싶고 친구는 어디 갔는데 거기서 뭐 했다더라. 막 여행 가는 그런 게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휴게소에서 힘들었던 추억 뭐. 여행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네. 그거 저는 그래서 어디 가거나 이런 기억이 없어요. 항상 그냥 집에 있으면 다 찾아오시고. 그럼 찾아오셔서 많이 드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음식 했던 기억이 나요. 악몽이네요. 그죠? 좋은 쪽이 아니고. 항상 전 부치고 있고. 또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집도 큰 집이긴 한데 다 큰 집이네. 할아버지 계셨을 때는 할아버지 댁으로 갔기 때문에 네. 제가 어렸을 때는 1분 거리는 아니었고 한 이제 같은 이제 군 내에 있는 약간 이런 거여서 한 1시간 정도 가야 됐어요. 네. 또 그 자주 갔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통체증? 그러니까 밀리는 걸 모르고 살았죠. 그러니까 한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제가 지금은 서울에 사니까 그러니까 대전에서 중간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계속 이게 저희 고향집과 그러니까 할아버지 댁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내려갈 때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교통체증이구나를 저는 이제 한 중고등학교 때 체험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가 저희 식구가 5명이거든요. 맞네요. 네, 남동생이 있고 언니랑 제가 있어요. 제가 네. 둘째인데 사실 중고등학교 되면 이제 여자들이나 남자들은 거의 다 체격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성인 체격이라고 봐도 네네. 무방하잖아요. 지금- 저희 집 차가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차를 가지고 있는데 하시려고 아닙니다. 이게 적셨나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는 안 커서 지금도 마티즈가 있어요. 집에 마티즈요? 네, 마티즈가 처음 나온 그러니까 1세대 마티즈. 1세대 마티즈를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세요. 지금도요? 지금도 있어요. 연식이 네. 그 십몇 년 됐을 거예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처음 나온 마티즈거든요. 그럼 많이 안 타서 좀 아니, 오래 쓰시면. 많이 탔는데 네. 이제 뭐 이렇게 폐차 시킬까를 고민을 하시다가 올해는 폐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그냥
지금은 다른 차를 타시는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운전 연습해라 약간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운전 연습을 안 해서 네. 결국 패턴시키기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차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오래되지는 않았었겠죠. 근데 네. 이제 아까 제가 덩치를 말씀드린 것처럼 마티즈에. 네, 마티즈에 저희 다섯 아버지가 명이? 타시고 이제 옆에 당연히 조수석에 어머니가 타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아야, 남동생이 타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고 하시니까 그렇군요. 뒤쪽이 네. 불편하니까 앞쪽에 타시고 저희 셋이 뒤에 탔는데 네. 이제 동생은 필연적으로 네. 중간에 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끝에 타면 본인이 더 불편하니까 중간에 타고 저희가 이제 양옆으로 이제 마크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매번 그렇게 타다 보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사실 못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다른 차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네네네. 근데 프라이드에 5명이 탄 걸 봤는데 프라이드가 미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타이어가 되게 바람이 완전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보면 되게 저렇게 타고 다닌다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저거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 되게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컬투쇼를 보면 되게 재밌었어요. 라디오를. 라디오 컬투를 들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내려갈 때 명절에 하면은 이제 특집으로 막 하니까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문자 보내고 막 네네네네. 저 지금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뭐 저희 앞에 뭐 새가 있습니다. 막 되게 신기한 사람이 막 보내주면서 읽으면서 그런 건 좀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갈 때. 그런 재미 있는데 그게 사실 한 5시간 이내까지는 그나마 좀 버틸만 한데 더 걸려요. 더 걸리거나 만약에 그러면 같은 작은 차에 한 3-4시간 그렇게 하고 있으면 힘들죠. 근데 네. 몸이 일단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 키가 좀 크시거든요. 네. 한 180 가까이 되시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차를 운전하시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는 운전면허증이 없거든요. 혼자서 하는데 막 6-7시간 운전하셔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니,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휴게소마다 이제 쉬면서 이제 먹고 놀고 이제 그렇게 천천히 이제 가지 않으면 사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거를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아예 그냥 어차피 밀리니까 근데 즐기는 애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마음가짐이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기왕 막히는데 언제 뚫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실 그 길 자체가 약간 지옥길 같이 되잖아요.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전 안 해봤으니까 네네. 잘 몰라서 이제 그냥 막연한 항상 이런 게 있어요. 가족끼리 뭐 얘기도 하고. 그럼 이번 명절에는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설날이 다가오는데 그럼 어디 또 이제 지금도 가시나요? 이제는 안 가시죠? 대부분. 저희는 아직도 할머니가 살아계시기 계세요? 때문에 저희는 반대로 올라오세요. 이제 다요? 네. 요즘도 이렇게 많이 변화했더라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세가 있으셨던 어르신들이 이제 다 많이들 돌아가셔서 예전에는 인사를 하러 많이 다녔는데 이제 지금은 인사를 거의 안 가요. 그냥 각자 자기 가족들끼리만 맞아요. 네. 그냥 뭐 얼굴 보고 저도 이제 명절 되면 그냥 저희 직계 가족 뭐 아버지랑 동생들하고만 모여서 식사만 같이 하고 빠이빠이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 게 어렸을 때는 조금 먼 친척까지 다 오셔가지고 네네.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지금은 네, 잘 안 하고 그냥 각자 그냥 가족들끼리 그쪽은 네. 그쪽 가족들끼리 네. 이쪽은 이쪽 가족들 그냥 다 그쪽 서로 일가를 잃었으니까 그전에는 네네. 사촌에도 네. 사촌들은 꽤 그래도 명절에 자주 만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네. 사촌분들도 사실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좀 일찍 결혼한 되게 나이가 있는 사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 보러 가는 것도 사실 친정도 가야 되고 뭐 시댁도 네. 가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촌집까지 올 여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희도 보면은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제사 때 오히려 친척들이 더 많이 오고 그러니까 사촌 뭐 이렇게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고모 이렇게 많이 오시고 오히려 설날 때는 그냥 저희는 저희끼리 이제 고모네는 고모네끼리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화는 하는데 실제로 만나기지진 않고 저희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거리가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는 그 명절 연휴에는 잘 안 가게 되고 오히려 그 전주에 가거나 그 다음 주에 성묘를 가는 걸 아예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차도 안 밀리고 서로 덜 불편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요새
이제 가족 단위가 좀 바뀌어가고 문화가 조금은 예전과 달리 이제 명절들을 보내는 문화가 많이 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예전과 좀 사뭇 다른데 어떻게 혹시 받아들이고 있나요? 솔직히 저는 그냥 지금의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단조로운 것들이 더 이제 좋게 솔직히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과거 우리 어머니나 또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들을 그동안 보내왔으니까 점점 이렇게 간소화되는 게 오히려 더 잘 됐다. 뭐 이제 지금은 예전과 달리 뭐 멀리 있어도 다 아무 때고 편하게 볼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명절 자체가 그냥 좀 편히 쉬고 노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도 이제 뭐 예법을 따지고 하시는 분들은 뭐 힘든 과정 속에서 이제 명절을 보냅니다만, 두 분은 지금 어찌됐든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간소화되고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명절들을 보내는데, 여성들 입장에서 또 이제 앞으로 향후 또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혹시 하세요? 이런 분위기의 명절들이 과거에 물론 재미로 따지면 예전에 좀 어떻게 보면 더 시끌벅적하고 재미는 있지만 어찌됐든 좀 몸이 좀 편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같이 이제 짝을 이룰 분들이랑 이렇게 조금은 단조롭게 보내는 명절이 더 좋게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들이 있는지. 우선 저는 근데 명절에 서로 모이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각자 이제 사촌이나 이런 것들이 멀어지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만이라도 서로 가족들끼리 사실 모일 기회가 요새는 오히려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방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 올라가 혼자 있다고 보면 이제 명절에 잘 못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여자들 입장에서 사실 음식이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음식이 그게 가짓수가 많아서 음식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가짓수가 많으면 들어가는 품이 결국 똑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명절 때 먹을 데가 없어요. 그건 그렇죠.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생기긴 했어요. 패스트푸드들 빼고는. 근데 요즘은 근데 뭐 배달업체들도 있어가지고. 아, 그 명절 때 해요? 대부분 네, 쉬지 않아요? 뭐 명절 음식도 뭐 대신해준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살리되 그 명절 음식들의 가짓수가 많아서 좀 지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걸 너무 강조하지 않고 명절의 의미만 살리면 조금 더 편안하게 같이 만나는 날, 기념일 같은 느낌으로 해서 좋지 않을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종가 남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그래서 그 친구 남동생은 자기는 장가 못 갈 거라고 그러거든요. 못 가겠네요. 명절에 보면 이제 종가다 보니까 그 집이 옛날 집이에요. 그 한옥집? 가면 그래서 이제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루가 있잖아요. 거기는. 네네네. 그래서는 돗자리를 5줄을 깐대요. 이제 그러면 오전에 계속 와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제 절하고 오전에 한 번 가면 이제 오후에 또 그런데 또 집성촌 이래서 주변에 뭐가 되게 일가 친척들이 막 네네. 모여서 살았겠죠 옛날에는. 네. 오전에 다 갔다 싶으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오후에 손님이 다시 오셔서 5시. 거기서 1, 2부로 나뉘네요. 이분들 하고 계시네. 돗자리를 5줄 깐다는 거 되게 충격받았었어요. 저. 아직도 그런 곳이 사실 있더라고요. 별로 하고 싶진 않네요. 근데 종가는 어떻게 보면 명맥을 그렇게 이어나가는 거니까.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머님이 참, 친구 어머님이 진짜 힘드시겠다. 그게 음식이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가짓수도 많은데 해야 되는 양도 많아. 그러면 진짜 정말 힘들 것 왼쪽에 같아요. 보면 음식만 해야 된다. 그럼 지금과 같은 분위기의 명절이 두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좋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 근데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되게 좋거든요. 네네. 모든 친척들이 다 모이고. 엄마들이 힘들었을 네, 거예요. 정말 지금도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나는 먹기만 했어요. 어머니 말씀하시는데 힘들어요. 정말 저는 옆에서 같이 음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네, 그 기름 냄새가 정말 싫다. 이 기름 냄새 그만 맡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네. 근데도 좋았던 거는 정말 어쩌다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친척분들도
그날은 다 모이고 다 인사하고 아 너 많이 컸다 뭐 용돈을 떠나서 그게 좋단 말이지. 너 많이 컸다.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이게 아, 그랬어요? 저희는 이제 뭐 친척분들도 그 다 멀리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보기 힘들었어요. 명절 때 아니면 정말 보기 힘들었는데 그렇게 다 올라오셔서 정말 저희 집이 되게 북적북적했어요. 저희 할머니 집이 사람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저희가 큰 집이니까. 근데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되게 좋았다. 저는 이게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사실 힘들죠. 여자 입장에서 무조건 다 힘들죠. 음식 가짓수를 좀 있고 한 2개 정도만 그냥 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나눠 먹는. 아, 그냥 같이 식사를 그냥 함께 그러니까 뭐 하는. 갈비든지 네네. 뭐든지 이렇게 같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차례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간소화를 시키면 여자들은 부담이 되게 적어지면서도 그 의미는 충분히 살릴 수 근데 있으니까. 사실 저는 그러면 전통적인 게 너무 없어질 것 같아서 남녀 구분 없이 다 같이 일을 하고 금방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자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요즘은 저희 집도 남자분들 거의 음식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세요? 네, 저희도 이제 작은 아버지나 저희 아버지나 다 모여서 음식을 같이 하세요. 저도 기껏해야 뭐 양파 까드리는 거밖에 안 저희 하는데. 전을 다 남자분들 주세요. 와, 네, 전을 직접 하시는구나. 네, 저희 전을 다 그러니까 저희 밑준비는 다 여자분들이 하시고 네. 이제 전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저희 작은 아버지. 저는 사드세요 그럼? 저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제 명절 때는 이제 아직 할머니가 살아 계세요. 나이가 꽤 많으신데 할아버지도 이제 꽤 연로한 날까지 지내시다가 이제 꽤 오래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식구들 이제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집이 이제 큰 집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다 오시죠. 왜냐면 최고 연령자인 분들이 있는 집으로 대부분 다 오니까. 맞아. 그러니까 저도 명절이 시끌벅적하고 그때는 좋았는데 사실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게 깔끔하게 좋다. 이렇게 없는 게. 그리고 이제 명절 때는 물론 이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건 좋지만 굳이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적인 거에 얽매여서 뭐 음식도 괜히 과소비하듯이 많이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있다가 짧게 모여서 헤어져서 각자 좀 즐겁게 지내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너무 이제 외로우신가 봐요. 이제 하는 게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늦게까지 좀 와서 같이 밥 먹고 늦게까지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취지 얘기하는데, 그럼 또 이제 와이프가 좀 싫어하죠. 불편해하고.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오히려 더 좀 환영을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명절의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손이 많이 가는 전 같은 걸 좀 솔직히 좀 필요하면 좀 사서 먹고 있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뭐 불고기거리나 좀 사서 뭐 이제 찌개류나 이제 그런 고기류만 좀 해서 그냥 같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한두 끼 정도만 식사를 하고 명절을 파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것도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이제 하죠. 저도 그런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네. 뭐든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자들만 음식을 해라 이렇다기보다는 남녀 모두 다 같이 모여서 그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사실 의미가 있으니까 음식을 하더라도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하는 게 좀 맞다고. 그럼 지금 김원희 쪽은 그럼 남자 분들도 어르신들도 같이 네네네. 식사를 준비하신다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번에 저희 할아버지 제사를 할 때도 뭐 준비하고 장을 본다거나 사갖고 오는 거? 네, 장을 본다거나 그런 건 여자분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네네. 뭘 사야 되는지 정확히 남자분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네. 장을 보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뭐 다듬는다든가 뭐 네. 이런 거는 이제 여자분들 하시고 전을 붙일 때 남자들 다 투입이 되셔가지고 오, 다 같이 전을 붙이고 이상적이네요. 네, 선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상을 차릴 때 남자분들이 이제 거의 앞에 주로 하셔서 차리시고 다 먹고 치울 때도 남자분들이 다 같이 치워주시고 설거지는 이제 여자분들이 좀 하실 때도 있고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하실 때도 있어요.
와, 보기 좋은 모습인데요? 저희는 이제 여자분들 저희가 이제 큰 집이니까 네네. 이제 제사를 하면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근데 여자만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좀 불공평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먼저 오. 실천하시더라고요.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막내 작은 아버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형이 하는데 안 하시면 없나? 야 와라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안 깨니까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좋은데 남자분들이 하니까 빨리 끝나요. 보기 좋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딴 데서 봤을 때 남자분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 많이 못 봐서 기껏해야 이제 상 나르는 정도만 보통 남자들이 해주지 대부분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이제 저희도 다 여자분들이 저희는 하시거든요. 남자분들이 다 같이. 저는 그래서 그게 나쁘다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다 같이 해서 먹는 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다 같이 하니까. 저희는 이제 너무 어린 친구들은 이제 안 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나와서 일을 해라. 부르세요. 누구 나와서 이거 해라. 누구 나와서 이거 도와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나가서 다 돕고. 네. 정말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얘기하잖아요. 명절 증후군 얘기하면서 남자들이 도와줘야 된다. 근데 아직 우리가 그런 문화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냥 대부분 남자분들이 좀 직접적으로는 잘 안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솔선수범하는 거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그러면 이제 이 명절 증후군과 관련돼서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명절 없애자 뭐 이런 내치즈는 의견들도 이제 가끔 찬반 토론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럼 개인적으로는 명절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좀 이런 변화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건가요, 혹시? 반대라기보다는 다 없애는 거는 쉬는 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절실합니다. 명절 절실하고. 근데 이제 요새는 그래서 뭐 이렇게 여행 가신다면서요? 저도 작년 추석 여행 갔거든요. 네, 너무 쉬는 날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직장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변화의 인식이 좀 이제 필요하겠지만 명절을 없앤다기보다는 뭐 변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고 좀 바뀌어가려고 하는 거는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절 휴일은 있으되 네. 좀 명절이 간소화돼서 조금은 정말 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신 거죠? 길어져서 명절이 며칠 정도 되면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일주일 정도 딱 좋은 것 같은데 네. 일주일 정도 되면은 뭐 가족끼리 모여서 하루 이틀 정도 음식도 하고 뭐 먹고 놀고 하고 일주일이요? 나머지 5일은 여행을 가거나 쉬거나 할 수 있잖아요.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싫어할 것 같은데요? 저 그거 진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명절 때는 모든 업종들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쉬는? 네. 그럼 또 한쪽에서는 이때다 돈을 모아야지. 저 이번에 촛불 집회할 때 몇 번 솔직히 총 이제 3번 정도 나갔었는데 초창기만 해도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노점상이 엄청 많고 나중에 촛불 파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지 아니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었거든요. 물론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이제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것도 뭐 이해는 합니다만 나중에 좀 지나칠 정도로 많아서 특히 또 가격도 비쌌어요. 먹어봤는데 뭐 오뎅도 하나에 5,000원씩 하고 그랬거든요. 많이 붙어요. 네. 그래서 그 오뎅이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보세요, 이거 오뎅 질이 좋은 거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는데 그래도 좋았나 보다. 아니 오뎅 질이 좋아도 5,000원은 좀 비싼 것 같네. 근데 좀 많이 붙여있긴 했어요. 그 비싼 오뎅 있잖아요.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그 동그란 것도 있고 좀 기다란 것도 있고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비싸서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뭐 명절은 이제 이렇게 보냈고 혹시 뭐 명절 이제 좀 커서 느끼기 전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명절에는 솔직히 좀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세배하고 돈 받고 뭐 사촌들이랑 오락실 가서 주로 이제 세뱃돈을 받으면 그럼 어디다 쓰셨었나요? 엄마한테 이렇게 주기 전에 너무 이제 저 연령층 말고 한 초등학교 이제 한 고학년 정도 되면 자기가 직접 돈을 관리하거나 썼을 텐데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사촌들이 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먹으러 나가거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락실을 가서 사촌들이랑 오락을 쟁이를 하던 이제 그런 추억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세뱃돈을 썼던 뭐 추억들이 있나요? 저는 그냥 친구들하고 놀았고요. 아, 네. 사촌이 아니라? 사촌이 아니라 사촌도 어차피 다 같이 이걸 받았으니까. 저는 돈 받으면 모아가지고 나중에 가족들, 뭐 엄마 아빠 생신 선물 사고 아니 이런 이런 그랬었어요. 아니, 근데 착하신 분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 넥타이핀 같은 거 돈 열심히 우와. 모아가지고 우리 컵푸스 같은 거 가지고 좀 쓰기 바빴어. 근데 아버지가 막상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해드렸는데 아버지랑 어머니가 별로 감사하지 않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 뭐하러 스타일. 이런 거 샀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돈으로 주지. 아니 무슨 초등학생한테 돈을 주시 같은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나름 상처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되게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 그렇죠. 좋아하시긴 하셨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취향이 아니었나 보다. 취향이 아니었나 보다. 왜 그러시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도 제가 사다 드린 거는 네. 취향이 아니신가 봐요. 안 입으세요. 아, 저는 안 사주셨어요. 그냥 나를 위해 썼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난 나를 위해 썼는데, 두 분은 다 부모님한테 돌려드리는. 저는 근데 그때는 저도 그냥 그런 적은 없고요. 뭐 그냥 친구들하고 쓰기 바빴다고 노래방 가고 진짜 오락실 가고. 저는 그렇게 모으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좀 커서 생신 때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장갑을 사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이, 근데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저희 아버지가 키가 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도 크세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아, 네네. 서양인 장갑 사이즈가 맞는 거예요. 동양의 일반 사이즈보다는 좀 큰 거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가지고 제일 큰 거 주세요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인 네네. 거를 했는데 이게 제일 큰 거라고 했는데 막상 아빠한테 켜보니까 아버지 손에 좀 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여기 손목을 다 이렇게 감싸야 되는데 약간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약간 손끝이. 근데 바꾸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굳이 안 바꾸시고 손에다가 장갑에 손을 맞추시는 거예요. 바꿀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안 바꾸시고 딸이 사줬으니까 나 딸이 그거를 없어서. 그거 사실 나도 경험해보고 싶네.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걸 아직도 끼고 다니세요. 그래요? 응.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 그래서 초등학교 되게- 졸업식 때 사준 시계 팔아먹고 준 거. 왜 그러세요? 이 두 분들하고는 좀 이게 모범 스타일이지? 나 그랬는데.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못 해봤었는데. 저는 맨날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그 즉석 떡볶이 먹으러 가고 떡볶이 먹어봐요. 그 돈 모아서 나이키 에어맥스 사러 갔던. 저는 그 돈을 잘 안 모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그냥 쓰기 바빴다. 그러니까 다 대부분 쓰잖아요. 네. 자기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먹고 싶은 거 막 네. 먹고. 근데 제가 짠순이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좀 착했던 게 아닐까요? 착하신 거예요, 진짜. 남자분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겠네요. 이런 아내 하나 얻었으면 할 텐데. 그럼요. 참. 연락 주십시오. 저도 연락 주세요. 아니 이분 안 됩니다. 저는 받는 건 잘합니다. 다 저를 위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명절이 없어지는 건 좀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이 정책적 흐름이 우리나라 맨날 나오는 게 OECD 최장 근로시간 국가 중에 하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추세가 휴일이 점점점 없어지다가 요새 들어서 다시 많아지고 있잖아요. 대체율도 네, 생기고. 대체율도 생기고 원래 한글날도 네. 쉬는 날 아닌 걸로 갖다가 다시 부활시키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결국에는 근로시간을 줄여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휴가 점점 그러니까 어쨌든 좀 쉬게 하려는 게 생길 것 같은데 명절 연휴도 길게 안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기 여가 시간이 많아요. 쉬는 지금 날이 사실 많아지니까요. 명절에 사람들이 쉬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평상시에 많이 그러니까 잘 못 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절은 어떻게 보면 자기 연차랑 달리 보장되어 있는 휴일이기 때문에 쉴 수가 있잖아요. 마음 놓고. 근데 생각보다 명절날 쉬어지시나요? 저는 뭐 하는 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있어서 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결혼하신 분들 특히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아, 2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곧 그러겠네요. 네. 근데 그게 명절이라는 개념조차 없어지면 사실 지금도 사실 서로 만나기 힘든데 명절 자체가 없어지면 더 만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추수감사절 막 이렇게 하면 네.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족하고 보내잖아요. 네. 저희는 사실 평상시에 너무 가족이랑 안 보내니까 가족이랑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아. 가족이랑 너무 안 보내니까 그날이라도 가족이랑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네. 우리나라는 되게 반문화가 발달되는데 거기는 상점 문 닫으면 사실 갈 데가 없잖아요. 가족 중심적이지 않나요? 아 대신 이제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면 독립을 하거나 이제 타 지역이나 먼 데 나가서 이제 생활을 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도 엄마나 아빠 밑에 좀 빌붙어서 결혼하기 전까지 네 빌붙어서 있는 문화고 좀 이제 서양은 되도록이면 독립을 시키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뭐 직장이든 학교든 좀 멀리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하든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런 만나는 문화들이 있는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개인주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혼자 노는 걸 꽤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명절 이런 걸 좀 커서는 좀 되게 싫어했었던 스타일이었는데 왜냐면 이제 좀 과거는 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스타일이었잖아요. 내가 가기 싫어도 아버지가 가야 돼. 그럼 막 따라가야 되고 먹기 싫어도 아버지가 가는 식당 가서 먹어야 되고 물론 그게 지금은 없어서 못 먹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귀찮고 안 가고 싶은데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저는 원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오히려 이렇게 좀 편해지고 좀 간소화되는 게 좀 깔끔해지니 좋지 않나 좀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자꾸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좋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또 약간 좀 인간미들이 있으시네요. 뭔가 따스함이 느껴지고 우리보다 더 밑은 사실 더 젊은 아주 어린 세대들은 더 개인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점점 더 희석되어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지는 면도 없지 않아요. 저는 나는 왜 나이가 있는데 개인주의지? 명절은 사실 같이 보내서 좋겠는데 명절 때 해외여행 가는 것도 사실 저는 그냥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모였으면 좋겠는데 아 가족들이요? 가족끼리라도 어쨌든 저는 모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연휴니까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여행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갔다 왔어요. 그거는 좀 사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데 당연히 아니지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럼 솔직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부모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두 분은 부모님과 어떤 사이가 친밀도가 좀 높으신 편이세요? 아 높으세요? 나는 아니. 저는 항상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하고 얘기하고 아직은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늘 무슨 일 있었다고 얘기도 하고 부모님도 저한테 오늘 무슨 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럼 부모님이 김원희를 안 보내려고 하겠네. 근데 요즘은 좀 가라. 근데 저희 집은 아직도 결혼에 막 압박이 있다고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냥 뭐 너가 원하면 가는 거고 너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안 가도 상관없다. 저는 좀 친밀도가 없는 편이거든요. 사랑은 많이 받고 자랐는데 드리지 못하셨어요? 좀 제가 좀 성격 파탄자라서 그러나? 근데 이상하게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감수성이 좀 좀 갱년기라 감수성이 넘칠 땐 아버지 생각, 엄마 생각 막 이래야지 하는데 막상 부딪히면 딱딱해져요. 그리고 사실 뭐 자꾸 이렇게 나에 대해서 뭘 이렇게 자꾸 신경 써. 그냥 좀 이제 좀 어차피 이제 출가 외인이라고 이게 이제 독립된 가정인데 신경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막 좀 그렇게 생각을 자꾸 많이 해서 저 스스로도 좀 내가 못됐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을 보니까 다시 한번 반성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중에 돌아가시면 후회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자꾸 보면 그게 안 되는지. 저는 저도 그렇게 살가운 스타일은 아니고 부모님한테 되게 싹싹하게 막 이렇게 먼저 부친성 있게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저희 집은 약간 좀 무뚝뚝한 전체적으로 다 무뚝뚝하거든요. 가족 구성원들이요? 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뭐 학창 시절에 저희 집 놀러 오면 우리 집 TV 안 켜면 너무 조용하다고 막 그랬었어요. 좀 무섭다고.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런 분위기에? 뭐 좀 글쎄요, 이유를 따지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 같은 게 되게 자연스러운 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대는 우리 딸 예뻐 막 약간 이런 감정 표현이 되게 오글거려하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애정 표현을 안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저희 약간 오글거리는 거고요. 그래요? 사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부모님하고 막 아빠 막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막 살갑게 하는 딸은 아닌데. 근데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가 나도 좀 부모님이 참 대단하게 살아오셨다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고요. 그렇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왜냐면 지금은 사실 아예 한 명만 낳아서 키우기도 힘들다. 그쵸. 주변 사람들 보면 정말 퍼덕퍼덕거리는데 물론 시대가 네. 달라졌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언니랑 남동생이라는 형제를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네네. 부모님 일하시면서 저희들을 뒷바라지에 해서 지금까지 키우신 거잖아요. 그게 참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엄마 아빠보다 더 잘 살 거야 라는 막연한 자신감?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점점 저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는 거가 평범하게 사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모님한테 가서 막 살갑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해의 폭이 좀 넓어졌다고 할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님한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점들 있잖아요. 그 싫은 점들도 있고. 어른의 사랑이요. 네. 저 지금도 싫어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 이해가 안 점을 돼. 가지고 있거든요. 나이 잘못 먹었나봐. 이해는 저도 안 될 때가 많죠. 근데 네.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되게 싫어서 안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 갖고 있는 내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폭이 넓어지면서 제가 조금 너그러진 것도 있고 스스로한테 네. 근데 표현은 안 하지만 되게 좀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그걸 부모님도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은 나이 드실수록 좀 약간 좀 어린애 같아지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짠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거는 정말. 저는 짠하다가도 곧 사그러드는데. 짠하다가 곧 그럼 그렇지. 바로 저희 식구들이 좀 다 개인주의 스타일들이 강하셔서 또 성격도 다 좀 스타일들이 강해요. 어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 이렇게 사회생활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부유한 삶들을 살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자기 희생 이런 거보단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제가 좀 약간 자아 분열 증상이 있어요. 원래 성격이 꽤 내성적이었는데 살면서 이게 좀 약간 내성적인 측면과 좀 약간 쾌활해 보이려고 하는 측면이 이게 좀 상충이 되다 보니까 자아가 정립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좀 부모님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것도 사랑해야 되는데 또 미워. 사랑해야 돼. 미워. 그리고 또 보다 보면 미워. 뭐 이제 그런 감정들이 워낙 많아서 좀 와이프 입장에서는 제가 좀 정신병자 같대요. 저 사람이 왜 도대체 성격이 뭔가. 네, 제가 좀 그런 가정 환경을 좀 겪어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좀 따뜻한 애정을 가진 가족들을 보면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우리 집은 다들 각기 개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개인 플레이를 할 때는 개인적이긴 한데요. 그리고 어느 가족이나 그 가족만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저도 네네. 왜 다른 가족들 보면 되게 사실 겉에서 보면 되게 화목해 보이잖아요. 나 그런 마음 가진 적은 없는데 다른 가족 아니 그러니까 좀 우리 가족이가 좀 뭐 다툼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왜 우리 가족은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렇구나. 근데
들여다보면 어느 가족이나 말하지 않는 네. 갈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안 갖고 있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다 그게 있죠, 오히려, 있죠. 네, 오히려 문제들은 더 가족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약간 좀 그거를 무슨 말을 했지? 네, 자아 분열 증상이 그렇네요. 유체이탈압법이라고 하시네. 유체이탈압법. 그냥 그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서로한테 생채기 아닌 생채기를 내면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네.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누가 나한테 생채기를 좀 남이면 다시는 안 보겠다 이렇게 하고 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족은 사실 언니랑도 막 너랑 다시는 말 안 해 이렇게 하고 싸우다가도 한 5분 뒤에 밥 먹으러 갈래? 이러면 밥 먹으러 가고 약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싸우고 나서 바로 밥 먹으러 갈래 그러면 상대방은 제가 좀 약간 그러거든요. 이렇게 둘이 막 흥분해서 막 싸웠어요. 그래서 한 10분 뒤에 우리 냉면 먹자. 이러면 와이프가 나보고 바로 이 증상이 나와요. 바로 이 말이 나옵니다. 장난해? 바로 이 얘기가 나오죠. 바로. 네, 아무튼 해피 뉴 이어로 시작해서 네, 가족 상담 프로젝트 너무 같네요. 네, 가족 상담 프로젝트로 조금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새해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얘기해 보려고 하다가 네, 주된 이제 가족애로 잠깐 좀 빠졌고요. 저는 새해 클라리넷을 배워볼까 합니다. 네. 멋있다. 나는 왜 없지? 빨리 지금 만드세요. 네? 공약처럼. 저는 사실 이렇게 뭐 삶에 이렇게 욕구나 욕망이 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갱년기. 그 갱년기라고 하네? 아니, 왜냐면 좀 많이 좀 누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외국 여행도 어릴 때 많이 다녀보고 좀 어떻게 보면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해서 좀 축복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일찍이 누리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나서는 좀 그냥 평범하고 조용한 삶? 그냥 제 지금 소원은 이제 밀가루 음식을 많이 못 먹으니까 좀 냉면도 좀 마음껏 먹고 좀 그래서 지금 곱빼기로 냉면을 한 2끼 먹어봤으면 냉면 좋아하세요? 저 냉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냉면 싫어합니까? 저 좋아요. 냉면. 평양냉면, 함흥냉면 혹시 개인적으로 취향이 있으신가요? 함흥냉면. 찌개인 거. 비빔 좋아하시는군요. 네, 비빔 좋아해요. 물냉면보다. 네. 전 냉면보다 콩국수를 좋아해요. 콩국수는 사파입니다. 파가 다릅니다. 냉면의 결과는 사뭇 다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쨌든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종일 그 삼시세끼 면 음식이나 뭐 패스트푸드만 먹으라고 해도 환영하면 먹을 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 좋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너무 많이 드셨나봐요. 네,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도 이제 수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높게 나와서 그 병원 수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네네 이렇게 요새는 보건소 같은데 말고 이렇게 동사무소만 가도 건강 체크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서 뭐 체열 측정부터 해서 그런 걸 다 해줘요. 신기했습니다 저도. 요새 동사무소 가면 그런 건강 프로그램들을 해놓은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아침에 이제 동사무소를 갔다가 몸무게도 재보고 키도 재보고 이제 피도 뽑아보고 안마기도 잘. 예. 그래서 저도 놀랐는데 측정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혈당 체크를 하면서 이제 그걸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 기계가 오류가 난 거예요. 그래서 2번인가 3번 했는데 그게 미측정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된다. 이게 너무 높이 나오신 것 같으니까 꼭 병원을 가보시라.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실제로 이제 중성지방 수치가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다 꽤 높게 나와서 약을 처방을 하셔야 된다. 위험하시다. 그래서 가끔 그래서 저 짜장면 먹고 나오면 뒷골 땡기고 이런 그런 것도 짜장면 먹고 뒷골 땡기는 건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혈관이 좀 이제 막히고 이제 이제 피가 걸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고지혈 증상이거든요. 된 거. 그래서 이제 맑은 피가 돼야 되는데 이제 걸걸하고
이제 좀 많이 혈관들이 막히는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제 그 고지혈증에 이제 중성지방 수치 높은. 근데 이게 요새 많대요. 왜냐면 요새 젊은 친구들도 이제 밀가루 음식 많이 먹고 특히 패스트푸드나 이제 이런 나트륨이 많은 그 편의점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이게 어려서부터 이제 건강 관리를 요새 워낙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일찍들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운동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먹는 거를 좀 줄여보려고. 아, 근데 이번 연도는 운동을 수영을 하면 어떡합니까? 저도 지금 아침 수영을 검토 중입니다. 아, 근데 아침 수영이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물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 것 같은데. 그럼 헬스를 하시는 걸로. 아, 헬스요? 네. 그냥 카페 가서 샷을 뽑으려고 일찍 일어나서 샷을 뽑는 게.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정유년. 아, 네. 네, 정유년. 네. 네, 그냥 쓸데없는 잡담을 또 함으로 해서 오늘 2부 순서를 마쳤고요. 그럼 이게 또 오늘의 이 짧은 시간이었나요? 아, 길었나요? 어찌됐든 하루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네. 아, 그런가요? 다음 주 아직 아니군요. 네. 설날이 아니면 새해 첫 주라서. 네. 아, 네. 어찌됐든 새해 뭐 저처럼 건강 해치지 않도록 건강들 하시고 밀가루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네, 그럼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우리 저희 녹음할 사연 보내는 주소를 안내를 안 했네요. 해도 항상 저희가 오는 게 없어가지고. 한 1년 뒤에는 올지도 모릅니다. 아, 그럼 매번 할까요? 네. 네. 네, 저희 지메일이고요. BBARISTARS 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음료권 같은 거 보내드릴 겁니다. 오. 네, 그래서 우리한테 좀 주시오. 이미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많이 네. 받았습니다. 아, 네, 제가 진짜 많이 줍니다. 네. 네, 뭐 음료권 같은 거, 특히 개인 카페 위주로 이제 뭐 같이 일을 하고 있던 분들 홍보도 해드릴 겸 뭐 협찬을 받아서 음료권 같은 거라도 보내드릴 생각이 있으니까 뭐 지방이신 분들은 오기 힘들 테니까 괜히 멀리서 왔는데 맛없다고 또 저한테 토박할 수 있어서 네, 좀 서울 근교에 있는 분들은 많이 사연 보내주시고요. 제가 꼭 음료권 같은 거 챙겨서 보내드릴 테니까 음료권을 못 보내드리면 원두라도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사연들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